안녕하세요 바르기 여러분, 바르기 다이어리입니다. BMW 모토라드, 바이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독일 브랜드죠. 특히 바이크 쪽에서도 박스 엔진을 필두로 정말 다양한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BMW 모토라드에서 시즌1 행사를 연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컸던 만큼 바로 사전 예약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시즌1 행사 참가비가 무려 52,000원. 유료 행사인 만큼 당연히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행사 장소는 인천 아라뱃길 여객터미널에 새롭게 오픈한 아르테파인. 그래서 두 군데를 마음을 안고 집에서 인천까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바이크를 주차했어요. 역시 BMW 모토라드 행사답게 다양한 바이크들이 정말 많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아쉬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일반적인 차량 주차장의 한쪽 구석에 그냥 도착한 순서대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주차를 유도하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실수하면 큰 사고가 날 정도로 간격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주차 공간은 꽤 넉넉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바이크를 한쪽에만 몰아서 세우겠어요.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함께 사용해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바이크 간격이 너무 좁았던 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그렇게 주차를 마치고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아쉬운 점이 보였어요. 한쪽에 행사장 안내도가 붙어있긴 했는데 문제는 그 안내도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그러다 보니 현장 등록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거림 헤매다가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뭔가 BMW 같은 글로벌 브랜드 행사라면 등록 안내라든지 동선이 좀 더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등록을 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줄을 서서 모바일 티켓을 보여주고 저도 기념품을 받았어요. 구성품을 보니까 럭키드로우 번호가 적혀있는 1008지, 그리고 BMW 모토라드 로고가 박힌 비닐봉투, 그리고 그 안엔 BMW R12가 그려진 하얀색 반팔 티셔츠와 에코백, 마지막으로 생수 500ml 한 병과 레드불 한 캔. 네, 5만원 넘는 유료 행사인데 기념품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받고 나니 딱 첫 번째 든 생각이 5만원 주고 참여 행사인데 기념품이 이게 끝이라고? 그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건 티셔츠 정도였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협찬 제품을 나눠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은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줬습니다. 바비큐 1인분 교환 쿠폰, 그리고 푸드트럭과 아르테파인 카페 음료 2,500원 할인 쿠폰. 자, 무료가 아니라 할인 쿠폰입니다. 보통 시즌1 행사 같은 건 브랜드가 고객들과 소통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리잖아요. BMW 같이 유명한 프리미엄 글로벌 브랜드라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무료가 아니죠. 52,000원이라는 티켓비를 낸 유료 행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나 음료도 결국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비싼 돈 내고 온 행사고 날씨도 좋으니까 기분을 좀 새롭게 다잡고 행사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장 등록을 하고 나니 앞에서 관계자 한 분이 시승 코너를 확인해보라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BMW 바이크 시승이라 이건 좀 기대가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승 신청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시승을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승하려면 가차 뽑기를 돌려서 당첨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기를 하려고 기계를 보니까 누가 봐도 꽝 표시가 잔뜩 적혀있는 종이들만 들어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냥 꽝 뽑기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검정색 킹 같은 걸 씌워가지고 확실히 랜덤으로 보이게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안 봐도 꽝뿐인 느낌. 이거는 안 돌려봐도 답이 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돌려봤지만 역시 뭐같이 꽝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BMW 바이크를 홍보하려는 건지 뭔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건지 도대체 의도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운이 좋아서 시승 당첨이 됐다고 해도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승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한 타임에 10명을 뽑아서 시승을 진행을 하는데 그 10명에게 바이크가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내가 R12를 타고 싶어도 또는 R1290를 타고 싶어도 운이 없으면 그냥 랜덤으로 배정된 바이크를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 시승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관심 있는 모델을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마치 야 우리 비싼 바이크 너희들 태워줬으니까 마음에 들지? 하는 뭔가 강요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승을 기획한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을까요? 거기에 추가로 더 웃기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시승을 시도해봤자 당첨 확률이 낮다는 걸 깨닫자 아예 뽑기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마지막 시승 타임에서는 단 한 분만 시승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진짜 뭐 하자는 건지 시승을 원활하게 진행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던지 아니면 원하는 모델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시승을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한 사람도 운영하는 쪽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 정말 기묘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 이해되는 사람 있으면 좀 댓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승도 못했겠다. 이제 행사 부스를 좀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유료 행사는 브랜드와 협력 업체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부스 쪽으로 가봤는데 부스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BMW 관련 튜닝 업체, 그리고 의류와 헬멧을 판매하는 부스, 툴렛백, 마지막으로 서울 스니커즈 부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는 인터파크 수수료 포함 52,000원짜리 유료 행사입니다. 솔직히 툴렛백 말고는 딱히 흥미를 끄는 부스는 없더라고요. BMW 어페럴 부스에서 50-60%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제품을 좀 구경하러 가봤는데 이게 뭔가 그냥 재고 땡처리 같은 제품들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스 구경도 길어야 10분, 20분이면 다 끝날 정도로 규모가 작았고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밥이라도 먹자 라는 생각으로 푸드트럭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무대가 있는 행사장과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카페와 푸드트럭이 있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차도를 2번이나 건너야 푸드트럭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행사장 내부에 F&B 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동이 훨씬 편리했을 텐데 차량과 바이크들이 오가는 도로를 지나야 하니 위험할 수도 있었죠. 다행히 관계자분들이 도로 통제를 하긴 했지만 이건 행사 기획 단계에서 미리 고려가 되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행사에는 8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럼 푸드트럭은 몇 대가 있었을까요? 네, 단 한 대의 푸드트럭이 800명의 참가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대기 시간이 엄청났겠죠. 그나마 저는 조금 일찍 와서 한 3-40분 만에 음식을 받았는데 제가 줄을 빠져나올 때 보니까 줄이 거의 2배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아마 1시간 가까이 줄을 섰어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받으러 갔는데 바베큐 구성은 바베큐 살짝 한 줌보다 많이 와 순대 4-5개, 그리고 소시지 하나와 볶음김치,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음식을 사 먹으려면 할인 쿠폰을 써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음식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어요. 닭강정이 10,000원, 어묵이 4,500원, 소떡이 4,500원, 거기에 타코야끼도 있었는데 가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솔직히 이 가격이면 그냥 밖에서 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할인 쿠폰도 딱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유료 행사에서 음식을 이렇게 돈 주고 판매하는 거는 저는 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음식의 퀄리티는 그냥 그랬습니다. 바베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잘라줘가지고
나쁘진 않았는데 순대라든지 소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좀 식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아르테 파인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커피도 무료 제공이 아니라 2,500원 할인 쿠폰을 사용 후에 추가 결제를 해야 했죠. 근데 문제는 주문을 했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커피 대기 시간도 1시간입니다. 네, 커피 한 잔 받는데 1시간 걸렸어요. 정말 이 행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정말 답답하고 어이가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BMW 모토라드 시즌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고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략 10시 30분 정도에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현장 등록부터 시승 신청,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부스 구경하고, 이 모든 걸 하고도 본격 행사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주변에 구경할 부스도 많이 없고 행사가 이루어진 아라뱃길 쪽은 워낙 외진 곳이라 근처에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무대 앞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노트북이라도 들고 와서 기다리는 동안 일이라도 할 걸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때워서 드디어 오후 2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2시부터 어떤 행사가 진행되었냐면요. 일단 첫 번째, 행사에 참여한 약 800명을 대상으로 럭키드로 이벤트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간단한 게임 2가지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BMW 타고 여러 포인트를 방문해 인증샷을 남기는 BMW 마라톤 투어 완주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럭키드로우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자, 메인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게임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초성 퀴즈와 그리고 모토라드 부릉부릉이라는 이상한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의 진행이 뭔가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참가자들이 많아서 진행이 어색했고, 그걸 진행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인을 선발하는 과정도 애매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거나 번호를 뽑아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선착순으로 무대 앞으로 뛰어나오세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자리에서 빨리 뛰쳐나가는 사람들만 무대에 올라가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구경하는 정도였습니다. 초성 퀴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쉽다 못해 그냥 BMW 브랜드 홍보용 문제였어요. 심지어 선착순에 뽑혀가지고 무대에 올라갔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상품도 못 받고 탈락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래도 게임을 했으니까 상품이 중요하겠죠. 근데 상품 구성을 보니 뭔가 애매했습니다. 우산이라든지 그리고 골든 셔츠라든지 라이더들에게 그렇게 체감상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산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 보였죠.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BMW 마라톤 완주자분들을 위한 럭키드로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BMW 모토라드 시즌 행사에서 제공된 럭키드로우 상품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온 게 바로 이 마라톤 완주자 대상 럭키드로우였습니다. 단순하게 제품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자켓이나 팬츠 또는 헬멧이나 자켓 등 2개의 상품을 한 세트로 묶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위 상품 같은 경우에는 BMW 독일 본사에서 진행하는 행사 참여 티켓을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 티켓에 당연히 비행기표나 숙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뉘앙스로 봤을 때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참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BMW 모토라드 쪽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한 참가자가 BMW 마라톤 완주자 리스트에서 누락된 사건이었어요. 어떤 한 분이 작년에 정말 열심히 BMW 마라톤 행사에 참여했고 본인의 SNS에도 모든 인증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BMW 모토라드 쪽에서 실수로 그 참가자의 이름을 완주자 리스트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럭키드로우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분이 럭키드로우에서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걸 업체 측 실수로 외부자 취급을 받았다는 건 저라도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에 대해서는 정말 BMW 모토라드 측에서 명확한 해명을 하고 적어도 그 참가자분에게는 일정 부분 보상이나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장 무서운 안티가 뭔지 아시죠? 바로 팬이 안티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MW 마라톤에 완주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BMW 사랑하셨던 분이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BMW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저라면 정말 큰 실망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BMW 모토라드 시즌의 메인 이벤트 럭키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 인원은 공식적으로 약 800명입니다. 물론 실제 참가 인원이 800명보다 적거나 또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BMW 공식 행사라는 걸 감안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럭키드로 상품은 총 몇 개였을 것 같습니까? 네, 총 6개였습니다. 6개도 원래 5등까지 있는데 4등을 2명 뽑아서 6개를 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상품도 1등 상품이 헬멧이에요. 헬멧. 타 브랜드 행사에서는 1등 상품으로 약 4,500만원짜리 바이크를 주기도 하고 그 외 작은 상품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참가자들한테 경품이 돌아가는데 BMW는 52,000원이나 내고 참여한 행사에서 상품은 달랑 6개. 솔직히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바이크 브랜드라 주장하는 BMW가 준비한 상품 맞나요? 그래서 제 주변 참가자분들은 아예 럭키드로우를 포기하고 집에 가셨습니다. 무대에서 열심히 MC분께서 럭키드로우 설명을 하고 추첨을 하고 있는데 무대 뒤쪽으로 정말 수많은 바이크들이 시동을 걸고 떠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행사장은 점점 비어져 갔습니다. 정말 BMW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기원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라이더 대표 한 분이 무대에 올라와서 안전기원 내용을 낭독하고 그 이후 참가자들이 초반에 적어두었던 종이 비행기를 함께 날리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어디선가 급하게 종이 비행기를 잔뜩 접어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떠나서 비행기를 날릴 사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에 맞춰 참가자들이 비행기를 한꺼번에 날려보는 순간 하늘도 실망했는지 그 순간 심한 역풍이 불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떠난 비행기들이 멋지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우픈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BMW 모토라드 시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너무 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BMW와 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심각하게 참여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운영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행사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BMW 모토라드 시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은 직접 경험한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BMW 또는 다른 타 브랜드가 행사를 기획할 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린이 다이어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